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수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쉬게 됐는데 정말 무서운 경험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양치질을 하려고 치약에 칫솔에 치약을 짜고 이제 양치질을 하는데 자꾸 막 잇몸을 막 내가 치는 거예요. 칫솔을 놓치고 막 떨어뜨리고 이 손이 내 맘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마사지를 한 10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나니까 손이 다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아졌는데도 막 저린 느낌이 계속 있어요. 이게 지금도 사실 조금 저린 느낌이 손에 들어요. 자다가 손이 뭐 몸에 눌려가지고 저린 그 느낌이 아니라 이 손에 명령을 내리는데 손이 안 움직이는 라고 제가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손을 너무 이렇게 자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 손에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부어가지고 피가 안 통하게 된대요. 그 특징이 새끼손가락은 절대 안 저리대요. 여기 네 손가락만 저린 거예요. 새끼손가락 빼고. 근데 제 증상이 딱 그래가지고. 그래서 쉬어야겠다 해가지고 한 지난 일주일, 2주일 동안 내가 안 하면 돈 물어줘야 되는 거. 그거 빼고는 좀 많이 쉬었어요. 건강에 대한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여튼 이 손이 이렇게 돼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 그래서 좀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뭐 겪은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항상 책을 읽어야 뭐 사람이 괜찮아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책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겪지 못했던 거를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용호수가 손이 다쳐서 강제 휴무를 하는 동안 용호수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저의 생각들을 공유해드려서 여러분들의 창작 활동이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으로 된 책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조금 넘는 시간 동안 3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슈퍼비 랩학원 갔다 온 거, 둘째는 춤 열심히 배운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책 읽은 거.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슈퍼비 랩학원 갔다 온 데서 제가 앨범 작업하는 거 그리고 뭐 어떤 아티스트적으로 작업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감이 많이 됐어요. 그 프로그램이 경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이제 심사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 편집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풀로 다 봤잖아요. 그렇게 가서 보니까 진짜 이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심사위원 뒤쪽에 좀 카메라 잡히고 이런 데는 예쁜 여자들을 쫙 깔아놓고 좀 이제 옆에 구석진 데는 다 남자들 뒤에 시커멓게 막 사실 그것도 좀 배울 점이었어요. 아, 쇼 비즈니스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뭐 그런 것도 좀 배우고 했는데 그 슈퍼비 랩학원에 심사위원으로 4분이 나왔어요. 슈퍼비 랩학원이니까 슈퍼비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창모, 더 콰이엇, 팔로알토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평을 하자면은 더 콰이엇 씨가 확실히 보는 눈이 정확하구나. 창모 슈퍼비 씨는 아무래도 요즘에 뭐 영떡이나 트래비스 스캇이나 좀 뭐 릴로 시작하는 그런 래퍼들 그런 확실히 젊은 감성에 좀 더 반응을 하는 것 같았고 팔로알토 씨는 조금 올드한 거를 좋아하시고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다 자르고 그냥 알맹이만 말씀해드리면은 거기에 나왔던 10명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정말 그 예선 이런 데서는 정말 멋졌는데 파이널 무대에 오니까 갑자기 자기가 플러스 요인을 받았던 그런 것들을 버리고 뭔가 대중들이 봤을 때 흠 없는 뭔가 깔끔한 거를 자꾸 하려고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10년, 15년 전에나 먹히던 그런 어떤 예술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했던 핵심은 자기가 뭔가 멋있게 보여줘야겠다라고 인위적으로 뭔가 들어가게 돼버리면은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제가 깨달았고 대답해줘라는 노래도 사실 막 좀 케이팝적인 그런 멜로디가 좀 들어가기도 했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작곡하시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 피드백 줬을 때는 되게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뭔가 좀 아티스트적인 기질이 있는 친구들은 저한테 그 노래 잘 모르겠다는 평을 좀 들었어요. 역시 예술은 자기 안에 있는 걸 꺼내야 되는 거고 그걸 꺼냈을 때 대중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면은 예술가로서의 자질이 애초에 없는 거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 속에 있는 거를 감추고 대중이 봤을 때 모나지 않게 딱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는 사람들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미묘한 뭔가 부족함과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형 같은 것도 가상의 미인상, 여기에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괴가 되고 자기 원래 얼굴에서 살짝 그게 섞였을 때 제일 예쁘잖아요. 실용음악과에 합격하기 위한 어떤 정석적인 어떤 보이싱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약간만 섞여야지 거기로 너무 가버리면은 성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성괴 같은 랩을 하시는 분들을 다 떨어뜨리더라고요, 덕화일 씨가. 그게 정말 정확한 것 같아가지고 보는 내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같은 맥락에서 대답해줘라는 노래는 이번 제 앨범에 수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다른 좋은 노래들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지금이 새벽 4시인데 방금까지도 작업 하나 끝냈어요. 곡 하나 완전히 끝냈고 이번 연말에 앨범 잘 나올 겁니다. 깔끔한 스테인리스보다는 흠집 있는 다이아몬드가 비싸다.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뭔가가 있으면은 오히려 그 작은 결점들도 매력이 돼버려요. 손에 마비가 안 왔으면 안 갔을 그런 이벤트였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춤을 배우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계효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계효용이 뭔가 배우는 데에도 적용이 돼요. 한계효용이 뭐냐면 피자를 하나 먹었을 때는 효용이 100이라고 하면은 2개째 먹을 때는 70이고 3개째 먹을 때는 40이고 마지막에 이제 막 8조각, 10조각 먹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식고문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그 소비하는 마지막 한 단위의 효용을 한계효용이라고 하고 한계효용의 특징은 소비할수록 감소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공부의 한계효용도 마찬가지여가지고 국어를 95점에서 98점으로 높이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들잖아요. 근데 빵점에서 60점으로 올리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부에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제가 이제 90년대생인데 저보다 위에 있는 제너레이션 때는 한 가지를 파서 해당 분야에 대한 스킬을 97에서 98로 올리는 게 중요했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 지금은 7, 80점짜리를 여러 개 해놓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특별한 기능이 있으면 평생 직장이 보장이 됐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죠. 변호사들만 봐도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어떤 법률 지식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리걸 마인드가 한 20점, 30점이면은 변호사분들은 90점, 92점 이 정도를 해놓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93, 94, 95, 96 뭐 이렇게 정말 전문화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런 고도의 기능을 가진 변호사들이 너무 많네. 의사 변호사 라이선스 같은 거 엄청난 전문성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정도 전문성은 다 있는 거야. 그 전문성에다가 플러스로 해서 내가 70점짜리 하나가 있고 80점짜리 하나가 있으면은 요걸 합쳐가지고 나만 할 수 있는 새로운 100점짜리 특수한 스킬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컬 수업도 듣고 이번에 또 댄스 수업도 듣는 거예요. 저는 운동신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 댄스를 알려주시는 우리 선생님처럼 97, 98점의 그런 스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랩을 하고 노래를 할 때 있어서 리듬을 탈 수 있고 어느 정도 흥 있게 할 수 있는 한 70점 정도를 저는 원해요. 제가 음악을 만드는 스킬도 한 70점 정도는 와 있고 보컬을 배우게 되면서 이번에 삼성 광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삼성 광고 나레이션 할 때도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지금도 갈 길이 멀지만. 그래서 노래인 듯 나레이션인 듯 그런 어떤 저만의 특수성이 생겼죠. 보컬도 어느 정도 배워서 빵점에서 60점은 만든 것 같고 댄스도 아예 못하는 무식자에서 한 70점까지는 만들 거예요. 영상은 제가 뭐 한 99.9 음악 작곡 작사 믹스 마스터 보컬 노래하는 거 그리고 뭐 랩하는 거 그리고 춤추는 거 이거 전체가 하나의 분야가 되니까 정말 그 누구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고도의 특수성을 가진 사람이 됐죠, 제가. 그래서 댄스 좀 열심히 했어요. 물론 제 머리가 시킨 대로 몸이 잘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저는 댄스가 끝나면 이제 연기 배울 거예요. 농담 아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로 한 게 독서인데 책을 요즘에 좀 읽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졸업하고 나서 이제 3년 차죠. 빼서 쓰기만 하고 집어넣는 걸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하던 분야하고 제가 지금 있는 분야 어떤 대중을 상대하는 분야하고 이 지식이 많이 달라가지고 요즘에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는 책은 요 3가지 책을 읽고 있는데 다 읽으면은 또 말씀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유튜브가 대중선동 기법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프로파간다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 홍보국에서 그게 이제 좀 시초죠. 그리고 이제 세계 1차 대전에서 미국의 활약으로 패전한 독일도 미국의 그것을 보고 따라해서 이제 그 괴벨스의 프로파간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이 지금 현 시점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하죠. 어떻게 미디어가 우리 머릿속을 헤집는지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간파를 하고 내가 대비를 하고 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유튜버 분들도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런 건지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참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광고는 광고라고 말하고 그 광고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제가 광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본을 다 쓰거든요. 제가 공부해서. 왜냐면 그렇게 해야 제가 이해한 말을 뱉을 수 있거든요. 내가 이해하지도 못한 말을 광고주가 하라고 했다고 하고 있게 되면은 그거는 아티스트가 아니죠. 그냥 연예기획사 직원으로서의 연예인이지. 제가 앞으로 사실 헤쳐나가야 될 그런 적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예전에 블로그에 있던 암세포들이 지금 유튜브로 전이가 됐잖아요. 진짜 착한 게 아니라 착해 보이기 위한 짓이라면 뭐든지 하는, 도덕과 착함을 패션으로서 소비하는, 그 패션을 통한 자기 이미지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를 꿈꾸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나치 독일의 프로파간다에 대한 괴벨스가 쓴 책이고, 요거는 이제 에드워드 버네이스라고 미국 그 홍보국에서 중요한 자리를 했던 이 사람이 어떤 대중선동이라는 어떤 매스미디어를 통한 프로파간다를 처음으로 만들어냈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죠. 표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매드맨 같은 미드 보면은 여자들 담배 엄청 피잖아요. 그런 프로파간다 기법으로 여성들에게 담배를 피게 했던 그런 거라서 이 표지가 담배 피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프로이트 조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저는 철저한 개인주의자라 정치적인 거에 막 휩쓸려가지고 그 막스 베버가 말했던 비생산적인 흥분 상태, 진영 논리에 사람이 깊숙이 빠지게 되면은 비생산적인 흥분 상태가 돼요. 개인주의자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빌헬름 라이히라고, 이 사람은 좀 이제 공산주의 계열하고 좀 가까워갖고 제가 막 좀 망설여지긴 했지만은, 이 사람도 이제 프로이트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고, 이 파시즘을 비판하는 정신분석학적인 입장에서 좀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제일 골자는 성억압, 성적인 어떤 자유의 억압을 통한 대중선동의 기법으로 사용이 된다. 그게 파시즘이 그렇게 했다. 성에 대해서 억압하면은 그거에 대한 방어 기제로 이제 다른 거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추구가 되는데, 그거를 어떤 교묘한 프로파간다 기법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고, 우리나라가 성 억압이 심하죠. 성인이 성인물을 볼 수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파시즘, 나치 독일의 프로파간다, 미국 홍보국의 프로파간다, 이런 프로파간다가 현재에도 존재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싶고요. 요거를 알아야 제가 정보들을 보고 나쁜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돈 많이 벌면 그냥 벌었다 해요. 그냥 솔직한 게 좋아요. 삼성이 나한테 TV를 줬다, 이거 누군가에게는 정말 배 아픈 일이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기분 나쁜 일이죠. 전 예전부터 그랬지만 이거 광고 영상이에요. 제가 만든 광고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드릴 수 있고, 내가 직접 대본을 쓰고 내가 소화한 말만 하는 그런 광고예요. 이런 거라는 게 어필이 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함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 아니었으면 지금도 뭐 협찬 받고 광고 받았으면서 아닌 척 하면서 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을 거예요. 저 때문에 싹 고쳐졌잖아요. 사람들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너무 빡빡하게 하는 거 아니냐, 저한테 와가지고 너 광고 나쁘다면서 왜 광고해, 이런 식으로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광고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광고 아닌 척하고 광고하는 게 나쁘다고요. 그래서 제가 손이 마비된 기념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았고요.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많이 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일주일 약간 넘는 지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도 긍정적인 게 많았던 것 같아요. Everyone is rich. 정확하게 말하면 everyone got potential to be rich. 죠. 모든 사람은 부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동정받는 삶보다 시기와 질투를 받는 멋진 삶을 사세요. 전 잠자러 See you soon, guys. 뒷 에피소드가 조금 있다고 하면은 제가 차를 더 콰이엇의 벤틀리 컨티넨탈인가요? 여튼 벤틀리 차량 앞에다가 제 렉서스를 댔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지 않으면은 집에 갈 수 없는 근데 이게 주차장이 정말 꽉 차가지고 주차장 관리인이 그렇게 대라고 해서 제가 잽싸게 된 거고 일부러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슈퍼빗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막 옆에서 막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제지를 하죠. 제 차가 저기 있는데 제가 차를 빼드려야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잽싸게 슈퍼빗이 저 영상 만드는 사람인데 나중에 뮤직비디오 작업 해보고 싶은데 혹시 제가 명함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슈퍼빗이가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드렸는데 사실 그냥 말 걸어보고 싶어서 드렸어요. 제 명함에는 제 번호도 없고 그냥 이메일 주소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연락이 올 것 같진 않은데 슈퍼빗씨는 센케 막 이런 거는 컨셉이다. 그냥 그 나이 때 그냥 동생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근데 어떤 셀럽으로서의 매력은 있더라고요. 뭐 창모 씨는 뭐 락스타라고만 해두죠. 그래서 덕화이언님 집에 갈 수 있게 차 빼드리고 집에 왔죠.